스킬로트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삶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이자 동시에 가장 찬란했던 순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50대 중년 여성이 겪은 영혼의 가뭄과 위험한 사랑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통해 저와 비슷한 외로움을 겪는 분들이 저와 같은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겪은 일은 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상실과 위험한 불꽃에 대한 처절한 기록입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원룸 건물을 물려받아 운영하는 50대 중반의 박선영입니다. 남편 이재훈님과의 결혼 생활은 25년. 저희 관계는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색이 바래고 감정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아내나 여보라는 호칭보다 엄마나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더 익숙한 사람이었죠. 여보, 저녁은 드세요. 남편이 거실 소파에 누워 형식적으로 물으면 저는 주방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당신은요? 밖에서 먹었어요. 피곤하니 먼저 잘게요. 하루에 나누는 대화는 이 짧은 몇 마디가 전부였고 남편은 곧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한 집안에 사는 두 개의 외로운 섬 같았습니다. 딸 이민서는 대학 졸업 후 회사 일로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집에 들렀습니다. 민서가 오면 잠시나마 가족의 위장을 했지만 딸이 떠나면 집안에는 다시 차가운 공기만 감돌았습니다. 저는 제 삶이 가족을 위한 기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안정적이고 흠잡을 데 없는 삶이었지만 여자로서의 박선영은 이미 사라진 존재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옥상에 올라가 따뜻한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그 시간만이 저에게 허락된 혼자만의 고독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고 메마른 사람이 되었을까? 옥상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제 마음은 늘 촛불 꺼진 방처럼 어두웠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다른 방에서 잠을 잔 지 이미 5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부부라는 이름의 껍데기 속에서 서서히 질식하고 있었습니다. 제 영혼은 젊음과 열정을 갈망하며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9월의 어느 화요일, 제 삶에 강렬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의 등장과 함께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위험하고 금지된 감정의 불씨가 깨어난 것입니다.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 빛이 제 삶을 완전히 불태워버릴 파멸의 불꽃이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전화로 문의드린 민수혁입니다. 205호에 입주할 세입자 민수혁님. 그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제 주변의 모든 공기가 바뀌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젊음에 압도되었습니다. 키 180cm 정도의 건장한 체격, 짧은 머리,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외모. 특히 그의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불안감이 서려 있는 듯한 눈빛은 제 시선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와는 20살 가까이 차이가 났지만 그 싱그러운 젊음의 기운은 제 메마른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아,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들어가서 보실까요? 저는 애써 침착하게 열쇠를 꺼내며 말했고 그는 조용히 저를 따라왔습니다. 수영님은 방 안의 채광, 시설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월세는 언제까지 내면 되나요? 매월 5일까지입니다. 보증금은 오늘 주시고요. 계약을 마친 후 그가 떠난 뒤에도 저는 왠지 모를 설렘과 죄책감 섞인 묘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 젊은 남자에게 이렇게 반응하는 거지? 일주일 후 수영님이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 괜히 마당을 쓸고 화단에 물을 주며 그의 이사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다가가자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마워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하지만 무거운 책장을 옮기려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망설임 없이 나섰습니다. 저는 그에게 건물주로서의 친절을 가장했지만 사실은 그와 가까워지고 싶은 욕망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책장을 들어 올리는 순간 수영님의 팔이 제 팔에 닿았습니다. 그의 단단한 팔 근육이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얼굴을 붉혔고 저는 제 심장이 강렬하게 요동치는 소리가 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날의 짧고 강렬한 접촉은 제 마음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떨림을 선사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수영님을 의식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 건물 청소를 할 때도 그의 방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의 방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음악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저는 그의 삶을 엿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젊음이 저에게는 마르지 않는 생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삶에 들어온 작은 균열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틈이 되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금지된 열망에 사로잡힌 여자였습니다. 10월 5일이 지났는데도 월세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틀을 더 기다린 후 205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혁 씨 계세요? 문이 열렸고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습니다. 아, 사장님 죄송합니다. 월세건인데요. 혹시 깜빡하신 건가요?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회사 사정이 좀 많이 어려워져서요. 정말 죄송하지만 며칠만 더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불안한 눈빛과 미안함에 저는 도저히 냉정한 건물주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려 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이 지나도 월세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찾아갔을 때 수영님은 거의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회사에서 급여가 2달째 밀려서 당장 다음 달 월세도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는 퇴거를 요청해야 했지만 차마 그를 내보낼 수 없었습니다. 다른 세입자에게는 단호했던 제가 수영님에게는 자꾸 무너지는 제 자신을 보며 제 감정이 이미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를 넘어섰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월이 되어서야 밀린 월세를 받았지만 며칠 후 그는 또다시 다음 달 월세가 늦어질 것 같다고 말하러 왔습니다. 사장님, 저 이번 달도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과의 냉랭한 다툼 끝에 저는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신은 맨날 옥상에만 있어요. 나가서 친구라도 만나세요. 남편의 무관심이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옥상에는 수영님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도 올라오셨네요. 저희는 나란히 난간에 기대어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수혁 씨도 고민이 있으신가요? 네. 요즘 여러모로 힘들어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나이를 먹어도 고민은 끝이 없네요. 저희는 서로의 무미건조한 일상과 외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장님은 행복하세요?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이라. 글쎄요.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수혁 씨는요? 저도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저희는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 외로움을 공유했습니다. 바로 그때 수영님이 난간에 기대어 서 있다가 균형을 잃고 살짝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재빠르게 그의 팔을 잡아주었고 저희의 몸이 밀착되었습니다. 그의 젊고 단단한 몸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제 목소리는 완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저는 나이가 아닌 여자로서의 저를 보고 있는 듯한 강렬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사장님, 그가 작게 속삭였고 제 손이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희는 놀라 몸을 떼어냈습니다.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고 저는 금지된 욕망에 대한 죄책감과 흥분 속에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희 사이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저는 제 감정이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핵폭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성으로서의 생명력에 굴복했습니다. 12월 남편과의 또 다른 무미건조한 밤을 보낸 후 저는 옥상으로 올라갔고 수영님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수혁 씨, 저 또 월세가 늦어질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 달은 많이 힘든가요? 네, 사장님. 사실 회사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 드릴까요? 그는 울먹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왜 저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나요? 그의 질문은 직접적인 구애처럼 들렸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수혁 씨가 안쓰러워서. 제 대답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장님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혁 씨,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요즘 수혁 씨 생각을 자주 해요. 밤에도 잠을 못 잡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요. 사장님 생각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자꾸 사장님께 기대고 싶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의 말이 끊기자마자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도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수혁 씨, 한 번만 안아도 될까요? 딱 한 번만. 그가 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고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정감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고 저희는 매일 밤 옥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죠? 비 온다고 들어가야 하나요? 저는 사장님과 더 있고 싶습니다. 그가 아쉬워하자 저는 가장 위험한 제안을 했습니다. 창고로 들어가요. 거기서 비를 피해요. 좁은 청소도구 창고. 두 사람만 있으니 공간은 더욱 좁게, 밀도는 더욱 높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치명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월세를 못 낸 게 정말 회사 사정 때문만은 아니에요. 사장님과 더 많이 만나고 싶어서 일부러 늦춘 적도 있어요. 월세를 핑계로라도 사장님과 가까이 있고 싶었습니다. 저는 충격과 동시에 이 젊은 남자가 나에게 이렇게까지 라는 황홀한 자기 만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고마워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저도 수혁 씨가 좋아요. 수혁 씨를 만나고 제가 다시 여자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저도 사장님을 만나고 제 삶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 제가 먼저 그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이러면 정말 안 되는데. 우리는. 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지만 그는 제 말을 막았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저는 선영 씨를 원합니다.
오늘만 이렇게 해요. 저희는 금지된 선을 넘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빗소리만이 두 사람의 격정적인 숨소리를 덮었습니다. 선영 씨, 사랑합니다.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도 사랑해요. 수혁 씨, 저희는 진짜 연인이 되었고, 저는 매일 밤 옥상 창고에서 그의 젊음을 갈망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는 월세의 덫은 매일 밤의 격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의 관계는 극도의 비밀 속에서 광기 어린 열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매일 밤 창고에서 만나는 것은 제 삶의 유일한 활력소이자 숨쉬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했지만 갑작스러운 제 변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요즘 이상해요. 화장도 진해지고 옷도 밝아졌어요. 어디 좋은 일 있어요? 남편 이재훈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냥 건강검진 받고 기분 전환 좀 한 거예요.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20년 넘게 무심했던 제가 갑자기 변했으니 남편이 눈치채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문제는 건물 안에서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3월 옆 건물 김할머님께서는 저를 볼 때마다 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사장님, 요즘 밤에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옥상에서 누가 자꾸 웅얼거리는 것 같던데. 젊은 남자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저는 최대한 침착한 척했지만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더 심각한 일은 남편의 의심이었습니다. 여보, 요즘 휴대폰을 왜 그렇게 끼고 살아요? 문자 보면서 혼자 웃기도 하던데. 무슨 연애 편지라도 주고받아요? 수영님과 나눈 뜨거운 메시지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건 아니겠죠? 나이 들어서 주책 떨지 말아요. 남편의 비난 섞인 직감은 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부부라도 사생활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저를 의심해요? 저는 오히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하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건물 3층 박 씨가 저를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205 그 남자분 말인데요. 혹시 사장님과 무슨 특별한 관계이신가요? 왜 다른 세입자는 월세 하루만 늦어도 독촉하시면서 그분은 몇 달씩 밀려도 괜찮으신가 해서요. 그는 이미 수영님이 월세를 자주 늦게 낸다는 것, 그리고 저희가 밤에 옥상에서 자주 만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분이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조금 봐드리는 거예요. 박 씨는 경멸하는 듯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저는 완전히 들킨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파국이 임박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희는 불안했지만 만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서로를 피하며 그리움에 미쳐가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참을 수 없어 수영님에게 연락했습니다. 수혁 씨 만나야겠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요. 저도요, 선영 씨. 오늘 밤 12시에 창고에서 조심스럽게 만나요. 다시 만난 밤. 저희는 예전처럼 뜨거운 열정을 나눴지만 그 열정 속에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감이 창고 안을 맴돌았습니다. 선영 씨, 우리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어요. 선영 씨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죄책감과 동시에 짜릿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저희는 얼어붙었습니다. 발걸음은 창고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엄마 거기 계세요?
딸 민서의 목소리였습니다. 밤늦게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저희는 숨을 죽이고 공포 속에 3초를 견뎠습니다. 민서가 문을 열면 제 25년 결혼 생활과 어머니로서의 삶은 그 자리에서 파탄 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파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지금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순간의 욕망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전부인 가족인가? 민서야, 잠깐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다행히 수영님은 어둠 속에 몸을 숨겨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여기서 뭘 하세요? 아빠도 걱정하시는데. 요즘 엄마 너무 이상해요. 민서의 말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책임한 엄마이자 아내였는지를. 민서야, 엄마가 잘못했다. 그냥 요즘 정신이 없었구나. 민서와의 대화를 마친 후 저는 떨리는 몸으로 수영님에게 돌아왔습니다. 수혁 씨,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선영 씨 없이는 못 살아요. 사장님, 그의 눈에서 처절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혁 씨, 하지만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제 가정이 깨지고 수혁 씨의 인생도 망칠 수 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저는 수영님을 마지막으로 꽉 안았습니다. 그의 젊은 체온이 저를 더 이상 놓아주지 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해요, 수혁 씨.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선영 씨, 정말 이게 마지막인가요?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그는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네. 우리 둘 다 제자리로 돌아가야 해요. 지금 여기서 멈춰야 최소한의 것만 잃어요. 그는 한참 동안 울었고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를 사랑했던 건 제 진심이었습니다. 이 창고에서의 모든 순간을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절망과 슬픔이 가득한 마지막 키스를 나누고 서로 다른 길로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 이재훈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얘기 좀 해요. 제가 요즘 당신을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진짜 부부처럼. 정말요? 남편은 놀랐지만 저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력했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저녁에는 함께 뉴스를 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25년 만에 저희 부부 관계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수영님은 이제 월세를 정확히 냈습니다. 저와 마주칠 때도 예전처럼 정중하게 인사만 했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혁 씨도요. 짧은 인사뿐이었지만 저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주말 여행을 제안했고 저희는 동해로 1박 2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요즘 당신이 다시 예전처럼 밝아지는 것 같아 나도 좋아. 남편의 말에 저는 미안함과 감사함에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난 후 수영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선영 씨께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선영 씨와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입니다. 선영 씨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선영 씨도 가족과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이곳에서의 월세 미납과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수혁드림. 저는 편지를 읽으며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 수영님은 제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물어볼게요. 혹시 작년에 다른 남자 있었죠? 남편의 정확한 직감에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남편은 화를 내는 대신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랬어요? 당신이 그렇게 외로웠나요? 그의 따뜻한 질문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여보, 너무 외로웠어요. 당신의 무관심 속에서 제가 사라져가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 때문에 나한테 잘해준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진심으로 당신이 소중해요. 그 일이 있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진짜 사랑해야 할 사람은 당신과 민서라는 것을. 바보예요. 왜 그런 일이 있어야 깨달아요? 저희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그 포옹은 25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진실하고 치유적인 포옹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평범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과 함께 옥상에 올라가 따뜻한 차를 마시곤 합니다. 여보, 별이 참 많네요. 그러네요. 예전에는 이런 걸 볼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라도 함께 보니까 좋아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멀리 있는 자극이나 열정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평범한 일상과 책임 속에 있다는 것을. 외로움은 대화로 풀어야 하고 욕망은 순간이지만 가정은 평생이라는 것을. 저는 매일 아침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민서도 저를 보며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평범함 속에서 가족의 사랑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제가 지켜야 할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스킬노트 시청자 여러분, 박선영님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중년의 외로움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이라는 평범함 속에 숨겨진 진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박선영님처럼 무관심 속에 외로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스킬노트가 외로운 시니어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삶을 바꿀 또 다른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